년 담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먹어본 게 사실은 제 주위에서도 권하고 또 많이 퍼져나가고 또 찾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또 근데 제가 전문적으로 뭐 생산해서 판매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우리 먹을 거 하고 또 주위에 나눠줄 정도 그 정도만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뭐 전문적인 지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제가 조금 앞서갔기 때문에 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특별히 오늘 초청을 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금 있다가 이 식초를 제가 이걸 희석을 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한번 맛을 보시고 식초 맛이 좀 어떻다 그런 평가하시고 가능하시다면은 남는 그 가공식품으로서 같이 그런 거를 조금 평가가 될 겁니다. 그 식초를 담그기 전에 잠깐 이제 식초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식초는 사실 뭐 성경에다만 나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옛날부터 만들어 먹었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 절대 아닐 겁니다. 대부분이 과일이 자연적으로 달렸던 과일이 어떤 이제 발효가 돼갖고 술이 됐겠죠. 과일주가. 그러다 보니까 그 과일주가 진행이 돼갖고 식초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따져보면 과학적으로 처음에 어떤 그 발효가 일어나갖고 처음에는 알코올 발효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알코올 발효가 진행이 되면은 초산 발효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항상 식초는 술 다음에 진행이 돼갖고 이제 식초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세에서도 유럽에서도 포도를 갖다가 많이 생산해갖고 포도 와인을 담그겠죠. 와인을 담그다 보면 잘 되면 와인이 괜찮은데 어떻게 자칫하다 보면 이게 진행이 되어갖고 식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일 골칫거리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만난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낸 게 그러면 조금 저온으로 만들어서 한번 담아보니까 조금 괜찮아지는 거라. 그래서 개발된 게 실제 우리가 오크통 속에 넣어갖고 저온 숙성을 시키죠, 와인들은. 그러니까 어떤 땅에 묻든가 굴 속에 들어가든가 하는 게 이제 와인 제조 방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그 규모 단위가 한 게 그 지방에 있는 그 성 단위로 이제 와인을 제조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포도주를 그렇게 사다 보면 샤또 뭐 샤르베르니 뭐 샤또란 말이 많이 붙어요. 샤또란 말이 세인트죠.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포도주를 담그다 보니까 이 와인이 자칫하면 식초가 돼버린 거라. 그러면 이제 와인에서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온 숙성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갖고 저온 숙성이 돼야 되는데 또 이게 밝은 데서 노출이 되면 식초가 안 돼요. 우리 전통적으로 식초를 만드는 우리 할머니들은 부뚜막에서 만들었죠.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막걸리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막걸리 그냥 배달 놓고 하다 보면 잔주 식초가 됐겠죠. 그걸 어디서 했어요? 부뚜막에서 했죠. 부뚜막이 가장 숙성될 수 있는 따뜻한 온도에서 대략 한 20도 내에.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뭐 그 정도까지 온도는 안 맞춰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 햇빛에 노출이 안 되고 통풍이 잘 되고, 통풍이라는 거는 산소 공급이죠. 그것만 되면은 알코올 발효가 끝나고 초산 발효로 넘어가는 건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각 지방마다 보면은 그 식초 전문가들이 있어요. 뭐 야생초 뭐 어떤 가지고 그냥 식초 만드시는 분들이 많죠. 장독에다가. 아마 안동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 각 지방마다 그런 분들이 상업화 하시는 분들이 있고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뭐다 제조 방법이니 그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다 뭉뚱그려 놓고 보면은 산소 공급을 주고 그 원활하게 그 온도를 맞춰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쌀, 국류 가지고 이제 막걸리를 만들고 막걸리에서 이제 식초가 되게끔 해서 부뚜막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쉽게 만드는 방법은 막걸리 가지고 만들 수 있죠. 제일 편한 방법은. 대신 이제 시중에서 파는 막걸리가 보면 멸균 가공한 막걸리가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일단 그거는 멸균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막걸리를 찾아야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생막걸리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검은 천으로 감쌀 때 넣는 거 해갖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공기만 통하게 하면은 식초가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식초 만드는 걸 제일 편한데, 단지 그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는 사람이 먹었을 때 물론 식초가 이 맛을 다 쓰지만 뭔가 과일 맛의 상큼한 맛 같은 건 배어들지는 않겠죠. 아니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식초를 많이 만들어 먹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과일로 식초를 생산하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시중에서 많이 팔고 있는 게 뭐죠? 우리가 그런 식초, 과일 식초 줄 때 사과죠. 또 뭐가 있어요? 감식초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집에서 흔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파인애플 식초 또는 뭐 바나나 식초, 이렇게 여러 가지 과일을 가지고 사실 식초를 다 담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푸른을 가지고는 그 귀하고 귀한 풀을 가지고 식초를 담고 살면 제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비쌌으니까. 물론 제가 제 농장에서 생산하는 푸른은 아니고 그 김상호 씨 농장에서 생산됐던 푸른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갖고 저 처음에는 이거를 배합을 어떻게 해서 식초가 되느냐 그 생각을 해갖고 조금 전 안동에 가면 신재숙 씨라고 그 야생환이 야생촌이 여러 가지 거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 갖고 조금 좀 배웠어요. 그분 보니까 그분은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야생초들 있죠. 그런 가지고 종류별로 다 담궈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예의 없이 설탕을 다 집어넣는 거라 당류를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초산이라는 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 뭡니까 그 아니 괜찮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발효가 끝나고 초산균에서 초산 발효가 이루어졌거든요. 이 과정에서 온도, 대략 20도 내저 가까이 되는 온도, 그 다음에 햇빛을 차단시키는 거, 어두운 부분, 그 다음에 그 산소가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러니까 꽉 막아놓으면 안 됩니다. 구멍을 뚫어놔야 돼요. 자, 요 상태만 되면 자연적으로 초산 발효는 일어나요. 자, 그래서 제일 쉽게는 생막걸리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만드는데, 저건 이제 집에서 일반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시중에 나가보면은 판매용 식초들이 많이 있죠. 그 집에서 막 식초를 대부분이 사 먹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식초를 사 먹을 때 그걸 혹시 신경을 쓰시나요? 식초가 되게 시판이 되고 있는 식초들을 보면은 한 3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빙초산까지 따지면 더 많죠. 우리가 그 빙초산은 주로 뭘로 이용을 하죠? 제초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제초제로 쓰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공업용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 빙초산은 어떻게 만들까요? 저도 그렇게 궁금했는데 석유 화학 제품이에요. 사실 석유에서 뽑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다가 거기 이제 보니까 우리한테 보면 직접적으로 좋은 점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적으로 발효가 돼갖고 하는 식초들을 마트 가서 많이 파는데 첫 번째 양조 식초가 있더라고요. 양조. 당연히 그 식품법상 양조 식초를 양조라고 써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 보통 무슨 과일 식초, 사과 식초니 이런 것도 있고 현미 식초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요. 근데 흔히 볼 수 있는 게 사과 식초하고 현미 식초가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현미는 말하자면 이제 곡류죠. 자, 근데 그거를 우리가 흔히 사지 마시고, 양조 식초도 보입니다만 뒷면을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 꼭 주정의 함량이라는 게 있어요. 주정. 그걸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고 식초를 사시기 바라요. 거기서 보면 이 주정이 뭐냐면은 마지막 알코올이죠, 맞으면요. 실제적으로 알코올 발효가 끝나고 초산 발효까지 가려면은 거의 3개월 정도씩 걸리게 돼요. 그 시판하게 되면 거의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타산이 안 맞는 거죠. 만들 재료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급히 하기 위해서 이 주정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갖고 과일식품을 좀 집어넣고 뭐 여갖고 해서 사과식초 뭐 이렇게 하는데 보면 주정의 함량이 뭐 20몇 프로 이렇게 하면 써 있을 거예요. 뒤에 까는 걸 보면요. 자,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식으로 해서도 우리가 이 귀한 저 푸른을 가지고 식초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냥 이왕 만드는 길에 주정이 아예 없는 걸로 하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알코올이든 이런 게 들어온 게 아니라 현미식초도 있고 사과식초도 있고 뒷면을 보면 주정이 없는 게 있어요. 좀 비싸요. 주정이 없다 보니까. 주정이라고 걸려갖고 급히 만드는 그런 식초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일 나쁜 거는 양존식초죠. 거의 주정을 해갖고 심지어는 옛날에 빙초산 가지고도 녹여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양조식초를 제일 많이 먹게 되죠. 이게 주로 어디 있습니까? 양조식초는요. 어디서 먹으면 되죠? 중국집 가서 우리 양파에다 있는 거 있죠. 거의 대부분이 100% 양조식초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치킨집에서 치킨 시켜보면 치킨분 나오죠. 거의 그게 양조식초거든요. 왜냐하면 원가가 저렴하니까 일단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귀한 푸른 가지고 실제적으로 뭐 몸에도 좋고 그런 걸 얻기 위해서는 주정이 없는 그런 식초를 이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알코올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술을 담가서 만들려면 기간이 너무 길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정이 없는 식초를 갖다가 같이 혼합을 시켜버리자 이런 얘기죠. 과일초라는 거죠. 모든 과일식초들을 그렇게 만드는 게 제일 편해요. 실제로 이걸 가지고 술 만드실 분들 시간 꽤 오래 걸리고 낭비죠. 그러지 않아도 굳이 주정이 없는 현미식초라든가 사과식초가 시중에서 팔고 있거든요. 조금 가격은 비싸도 제가 알기는 한 5,000원 정도 하나 800ml짜리가 그 정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식초에 아마 배 정도 이상 할 거예요. 주정 들어간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큰 마트 가시면은 주정 없는 현미식초를 찾아보시면 있어요. 현미식초나 그래서 뒤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 푸른을 갖다 같이 해서 식초를 만드는 방법이 사실 가장 빨리 되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굳이 이걸로 술을 담궈갖고 할 필요는 없는 거란 얘기죠. 마찬가지로 감식초나 파인애플 식초나 다 있는 방법으로 담궈요. 아시는 분들은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주정이 없는 식초를 찾자. 큰 마트에 가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과 식초 같은 거는 병이 요만한데 비싸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이 현미식초거든요. 현미식초는 거의 막 좀 큰 통에도 담고 비교적 가격이 낮아요. 그래서 이 현미식초를 가지고 저는 이제 담그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근데 현미식초는 그 만들 때 보면 이게 공유인데 이걸 술이 되고 식초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당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 당분 성분을 갖다 분해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화 과정이 좀 어려운 과정이 좀 있는데 그건 이제 공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하는 얘기고 일단 식초가 된 거는 주정이 없는 거는 믿을 수 있는 거죠. 큰 메이커들은 CG에서도 나오고 풀몬에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걸로 사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가 있냐? 당이죠, 당. 왜냐면 요거 정도의 당 성분 가지고는 초산 발효가 잘 안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과일들이 그 당도 충분히 받쳐주지 않는지. 그래서 인위적으로 요 당 성분을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 초산균들이 훨씬 그 증식이 되는 게 빠르죠. 자, 그럼 당을 살 때도 우리가 보통 사 먹는 그 설탕이 있죠. 설탕은 말하자면 원당을 갖다가 화학적인 분해를 해서 여러 가지 가공을 시킨 거거든요. 이왕 거 이거보다는 몸에 좋은 해롭지 않은 원당. 또 원당을 또 보면 또 파는 게 있죠. 좀 비싸죠, 원당은요. 직접 사탕수수에서 최초로 뽑아낸 그 장성분이 이 원당이거든요. 설탕은 이 원당에서 또 여러 가지 가수분해시키고 화학적인 작용을 시킨다는 게 물에 먹는 하얀 설탕이나 그런 설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원당하고 현미식초를 돈 주고 사셔야 되죠. 뭐 만들 방법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있죠? 제일 중요한 푸른이 있죠. 남는 게. 이게 보통적으로 섞어보니까 경험하시는 분들 얘기가 4대 3대 3이에요.
알기시기 하면 100% 잡았을 때 100% 잡았을 때 40%, 30%, 30% 이런 식으로 그 산야초를 가지고 담그시는 분이 이 비결을 알려주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그게 맞나 보다 아주 그 생각을 하고 처음에 제가 이렇게 담기 시작했어요, 사전전으로. 자,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 거라 뭐 우리들은 뭐 몇 킬로 되면은 뭐 나누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자들은 나누기 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설탕이 몇 프로, 당분은 몇 냐 되는지, 식초가 얼마나 되든지 골치 아파 죽겠대요. 이렇게 알기 싫은 생각하면 되죠 뭐. 풀은 4kg짜리 달아버리세요. 그 다음에 3은 원당 3kg 만드시고 천미식초 3kg. 그럼 알기 쉽잖아요. 사람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면 된다 얘기는데, 그럼 식초가 과연 우리 몸에 진짜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조금 전 이제 만들기 전에 잠깐 딴 얘기로 그렇습니다만은, 식초가 우리 몸에 어디가 좋을까요? 흔히 알고 있는 게 뭐죠, 우리? 뭘로 좋다고 알고 있어요? 네? 지질대사, 지질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 몸에 지방이라든가. 그래서 뭐 동맥경화도 예방할 수 있고 우리 몸속에 낀 콜레스테롤도 뭐 제거해준다. 뭐 이런 효능이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피로 회복에 가장 좋다고 그러죠.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이러면 우리 몸에 젖살, 근육세포들이 젖살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걸 분해하는 작용이 그 식품영양의 쪽에서는 꽤 우수하다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뭐 체중이 빠진다, 다 일리가 있겠죠, 다 연관되면은. 그럼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고, 가장 좋은 점은 피로 회복에 좋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글쎄,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그렇게 피로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요. 조금 한 4년 정도 잠깐이니까. 근데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먹어보니까 사실은 그 우리 집사람이 골다공증이 좀 심해갖고, 우리 집사람 좀 나이도 있습니다만은, 그래갖고 이제 대구에 있는 병원을 쭉 다녔는데,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계속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1년 됐는데,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데 골다공증 수치가 굉장히 정상으로 돌아온 거라,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가 처방한 약이 이렇게 좋나? 이 소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실제로 들었으니까. 그 대구에 가면 그 류마내과라고 그 류마티스 이쪽 하시는 분인데, 그 속으로 내가 작동 좀 해주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어떤 논문을 보니까 푸른 자체가 뭡니까 여러 가지 변비에도 좋지만 우리 몸에 맞으면 우리 뼈에서 칼륨 성분이 빠져나가갖고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을 막아준다. 그런 논문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번 제가 어떤 그 논문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좀 나는. 그 다음에 식초 자체가 또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보니까 식초 먹으면 통풍도 예발되고 골다공증이 예방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따져보니까 식초도 만들고 풀도 담았으니까 이거는 그냥 더블로 묶고 가자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푸른에 좋은 성분에다가 식초에 좋은 성분에다가 그게 같이 섞여서 그런 효과를 받나? 이 생각이 딱 드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때부터 굉장히 맹신을 하게 된 거라, 이거 먹으면 진짜 나 이거 뼈 칼슘 빠져나고 다 막자는 자.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권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매년 안 담글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많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단점이 뭐가 있어요? 식초 많이 먹는 사람들 단점이요. 근데 이건 아주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나타나는 단점이 이제 의학적으로 GI 트러블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의사들이 얘기할 때 가스트로인테스티널 디시즈라고 위장관 장애예요. 위장관 장애가 굉장히 심해요. 자, 이건 왜 위장관 장애냐면 초산도 산이거든요. 아주 강한 산은 아니지만 우리 피부 점막을 녹일 정도의 성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식초를 먹게 되면은
우리 위벽 쪽에서는 물론 그 이제 방어하는 그런 기전이 또 메커니즘이 또 따로 있어요. 우리 몸에 소화할 때 소화 요소가 뭐죠? 펩시닌이나 트립시닌 여러 가지 성분한테 굉장히 강한 산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벽은 왜 그런 산에 녹지를 않을까요? 우리 위벽 자체에서 또 방어하는 기전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에서. 그래서 옛날에 왜 우리 속 쓰리고 그럴 때 위벽 보호한다고 먹는 약들이 있었죠. 뭐였죠? 겔포스, 암포제렐 뭐 그러잖아요. 그게 마그네슘 성분이죠. 그 위벽 보호한단 말이에요. 이런 산에 대해서. 그건 알칼리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들어가면 역시 산성이기 때문에 위점막이라든가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차라리 위점막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는 좀 나아요. 방어 기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치명적인 식도라 식도 부분에 자칫적이 저류된다든가 하게 되면 식도에서 화상 입듯이 그런 손상이 옵니다. 참 우스갯소리로 말이죠. 빛났지만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먹던 그게 뭐 식초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때가. 거기다가 달걀을 깨서 이렇게 먹었다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 미용에 좋다고 먹었다는데 달걀이 그러니까 아니 진주 달걀이 아니라 진주죠. 진주 풀하고 뭐 그런 거 이제 뭐 역사적인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용에 좋다고. 그 지금 사람 그게 좋다고 그렇게 먹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누가 그냥 식초에다가 진주 담궈갖고 먹을 사람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방법이 초란이라는 거잖아요. 식초에다 담궈갖고. 자 그래서 초란을 그 먹다가 식도된 사람 참 많아요. 병원에서 대부분 환자들이 꽤 많다 그러네요. 그냥 화상 입듯이 된 게. 또 마찬가지로 식도도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부분이 그냥 공복식 먹거나 진하게 먹었다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같이 밥하고 먹어요. 식사 중에. 그 식사 후에 먹는 것도 식사 중간에 한번 먹는데 그때 이제 먹는 것도 너무 진하게 먹어서는 안 되고 옅게 그러니까 한 숟갈 정도를 떠갖고 한 4배 정도 희석시키죠. 그래갖고 중간에 밥을 먹으면 맛도 좋아요. 아주 그 과일 향도 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먹었을 때는 큰 탈이 없는 것 같아. 그 다음 문제가 또 탈을 할 수 있는 게 치아예요. 치아 이빨. 이빨은 그 에나멜 층이잖아요. 맨 끝에 층이. 이빨 예를 들어서 하나 구할 수 있으면 골라갖고 식초에다 이렇게 한번 담궈보세요. 그 다음날 보면 식초나 이빨 남아있는가. 이렇게 에나멜 단어가 없어져 버려요. 그만큼 금방 그 에나멜층을 손상시키거든요. 식초가. 그러니까 먹은 다음에 반드시 헹궈버려야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신장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그렇게 좋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한의사들 얘기하는 거하고 양의사들 얘기하는 거 또 맥파시도 달라요. 치과 가면은 치과의사들 식초 먹는다고 기겁을 해요. 절대 먹지 말라고 무슨 그런 걸 맹신하고 있는데 이런 소리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한의 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100% 믿지는 마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아웃사이더 얘기가 좀 나와서 죄송합니다만은 자, 요거 아셨죠? 4대 3대 3 이렇게. 그러니까 알기 쉽게 푸른 4kg에 원당 3kg 현미효소가 제일 낮습니다. 주정 없는 현미효소. 요 비율로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마트에 가면 우리가 술 담그는 통 있죠? 이렇게 많은 거. 그럼 몇 킬로짜리? 5kg는 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유리로 병으로 된 건 좀 비싸고 플라스틱도 있는데 그럼 가능하면 뭐 유리병을 사세요. 그게 하나면은 요게 가능하더라고요. 딱 채워놓고 그 다음에 뚜껑을 갖다가 닫는데 비닐로 밑 뚜껑을 덮은 다음에 반드시 바늘로 구멍을 뽕뽕뽕뽕 여러 군데 뚫어주세요. 그래야지 공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크게 뚫으면 되지 않느냐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있어요? 초파리가 달려들어요. 그 초파리가 왜 초파리겠어요? 초성분이 있으면 식초성분이 있으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 아파트는 11층인데도 엄청 날아들어요. 냄새 풍기니까. 촉발이가 못 들어가게 바늘로만 틀어놓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옛날 사람들 같으면 그냥 삼배 덮어놓고 그러잖아요. 창호지 덮어놓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비닐로 덮고 바늘로 한 10군데 이렇게 뚫어놓고 또 여기 대신 그냥 거기다가 삼배 같은 거 얹어 놓으시면은 초파리는 예방이 될 거예요. 근데 초파리는 막 날아다녀요 보면은. 근데 그 안에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걸 열어가지고 조금 어두운 부분 쪽에 아주 차갑지 않고 스펀데. 자 그러면
과일을 넣을 때 일단은 씨를 빼야 되겠죠. 씨를 빼는 방법은 뭐 우리는 뭐 그냥 이액성이 뭐 어차피 이거는 씨가 잘 빠지는 이액성 과일이기 때문에 쉽게 빼줘요. 그러니까 잘게 분해시키려고 하면 가위 가지고 식칼 가지고 여러 번 오기하고 씨 뺀 다음에 다지세요. 다진 다음에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씨 빼게 씻고 그래서 이제 저울에서 4kg 달고 껍질 짜세요. 대신 과일이 묶여 있지 없애세요. 물기를. 과일을 갖다 한 다음에 조금 놔두고 물기를 닦아갖고 자르든가 해갖고 이 물이 있으면은 그렇게 좋은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곰팡이가 쉽게 생겼죠. 물론 곰팡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 방법이.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담는 병을 갖다 소독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 옛날 사람들은 이걸 소독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장독을 그냥 집단에다 불 붙여갖고 이렇게 해갖고 소독을 해줘. 그것도 소독 방법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뭐 집단에서 소독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걸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몸으로 가스불을 이렇게 켜놓고 거기다 이렇게 얹었었거든요. 깨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기가 있어서 깨지는 거라. 그래서 이제 생각하니까 이게 물기가 없이 너무 가열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냥 토치 가지고 그 안에서 불 조절하고 금방 돌려버려요. 그럼 그때 있던 뭐 세균들이 그 정도 온도면 충분히 죽는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신 이제 하루 종일 뜨거운 물 한번 소독을 하고 뜨거운 물 배워내고 깨끗이 말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일단 소독된 걸로 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걸 이제 요 깨끗이 물기가 없이 한 다음에 집어넣은 다음에 딱 닫아갖고 이제 넣으면 걸쭉하게 이제 가라앉아갖고 이제 일주일 정도 찬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계속 진행 상태를 이제 두고 보세요. 이렇게 보면 조금 있다 보면 이제 초막이 생기는 경우가 또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는데 그 초막이라는 건 그 뭐 보면데 그걸 이제 걷어내야지 이제 산소 공급이 되거든요. 걷어내시고 가끔 이렇게 휘저어 주시면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조금 있다가 이렇게 맛을 보면 과일 맛이 배 있어. 한 달, 두 달 정도 들으면. 조금 빠르면 그렇게 먹어도 되지만 뭐 굳이 그럴까지 먹지 말고 가령 조금 더 숙성을 시켜서 먹으면 또 맛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난 게 지금 여기 한 2년 정도 지난 걸 갖고 왔는지 1년 정도 지난 모르겠는데 그 정도면 꽤 다치치근하게 맛있어요. 과일향도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변비 해소되는데 풀이 탁월하니까 이것도 그런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라면은. 근데 그 주위 사람들, 놀아주고 먹은 사람들이 매년 이제 얘기가 와, 안 단 거냐고. 그 풀은 흙 같은 거 좀 사오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발이 넓으신 분들은 담가고 친지분들한테 먹다 보면은 여기 아마 퍼져나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될 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뭐 잼도 만들어 오신 분이 계시고 또 와인도 만드시고 있지만 이것도 일종의 한 가지 방법이죠. 뭐 그럼 우리가 말하면 뭐 어차피 불러서 못 먹는 거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식초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 저는 식품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람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단지로 뭐 설비 투자를 한다든가 이러기는 아직 벅차니까 못 덤벼주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아무도 시작을 안 했다는 부분은 하나의 블루오션이죠. 말하자면 아직까지 경쟁자가 없다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뭐 그렇게 될 날도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누구나 알 수 있고 흔히 쉽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이거 배합이라고 그 이제 그런 과정 거기에 대해서 먹겠는데 일단 한번 맛을 보시고 말이죠. 먹을만 하다 싶으면은 손 쉬우니까 한번 담궈보세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로 뭐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게 걸렸을 때